세종사이버대학교 김윤수입니다. AI 시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아마도 우리가 개발 환경에 AI를 통합하고 또 AI와 함께 협력해서 개발하는 과정 몇 가지 사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 기존과는 어떠한 관점으로 개발이라는 부분을 AI와 함께 접근해야 될까? 또 개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할까? 이런 고민거리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김윤수 교수입니다. AI 시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변화 특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수에 살펴볼 주제는요. AI 시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기가 되겠습니다. AI 주도 개발, AI와 협력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라는 그러한 트렌드와 상황에서 어떻게 개발자로 성장하고 어떠한 역량을 갖춰가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자는 것이지요. 아마 AI 시대의 개발자는 특정 분야의 기술 스택에 정통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AI를 활용하고 AI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개발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해하고 또 적절한 AI 도구를 선정하고 협업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더불어서 꾸준히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습관과 역량,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AI랑 협업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거는 사람 간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집중력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은 AI 시대가 되면서 개발자가 더 필요한가라는 말들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산업의 그 분야를 잠깐 살펴보면 AI 시대에 전문직은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많이 사용되고 강조되면서 여러 가지 위기도 느끼고 기회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AI 시대에서도 개발자는 여전히 중요하고 오히려 도구로서의 AI,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AI, 페어 프로그래밍의 대상으로서의 AI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반복적으로 만들고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개발자는 여전히 중요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리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가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들 한번 같이 쭉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AI, 어시스턴트 드리븐 디벨로프먼트. 자, 우리가 정의했던 내용들 또 알려져 있는 정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개발 속도를 향상시키고 코드 품질을 개선하고 사람으로 인한 오류 또는 오류를 감소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즉 사람들로 하여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만들고 또 관점에 따라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것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AI 주도 개발이라고 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AI가 리딩 주도해 가고 개발자인 우리가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개발자인 우리가 AI를 협업의 대상으로 보고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것 이게 ADD, AI 드리븐 디벨롭먼트고요. 왜 앞에 AI 드리븐이 붙었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체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것을 전제해서 고민해 보자. 그래서 전체 과정을 한번 리딩해 보고 가속화해 보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AI 드리븐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지금 한 번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에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 흐름 가운데 에자일, AI, 에자일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자일 페어 프로그래밍 뭐였었죠? 동료와 함께 개발을 하고 함께 개발함으로써 코딩과 리뷰를 병행하고 설계와 구현 사항을 공유하고 또 설계 사상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에 좋은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협업하는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회사의 문화나 정책에 따라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간의 협업이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협력하에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높이고 반복된 작업을 줄이고 프로세스를 가속하기 위해서 AI의 다양한 특징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하는데 노력하기 시작을 했죠. 또 이게 당연하게 필요성으로 다가왔습니다. AI 어시스턴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GitHub 코파일럿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를 AI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게 기획 부분이던 또는 설계 부분이던 기능 정의 부분이던 코딩 부분이던 테스트 부분이던 AI의 다양한 장점과 특징을 활용해서 잘 사용해 보자라는 것이죠. 때로는 AI가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효율을 높이고 우리가 몇몇 관점에 대해서 놓치거나 누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다른 관점에서 채울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서의 AI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존의 검색 카피 페이스트보다 더 효율적인 코드와 개발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그쵸? 또 우리 개발자들의 여러 가지 관점에 부족한 부분, 또 반복적인 어떤 그 행위에 따른 시간의 부족한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지식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AI 어시스턴트들이 있는 거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또 왔었죠. 이제 한 스텝 더 나가서 AI 주도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또 그 안에 개발자와 AI의 역할을 잘 분담해보고 협력하는 구조를 가져보자. 개발자들이 AI의 장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븐해 가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넘어 SDLC,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에서의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마지막 화두, 우리 개발자한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다소 오픈된 과제, 오픈된 결론일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우리 개발자들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얘기했을 때에 초급 개발자 어떤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하고 지시에 따라서 가이드에 따라서 라이브러리나 소스 코드의 모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우리 초급 개발자 분들은요, 상급 개발자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학습 속도를 높이는데 AI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중급 개발자, 최신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그쵸?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그쵸? 또 때로는 코드 리뷰를 할 수 있고,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중급 엔지니어가 있다고 하면, 반복적인 작업 있죠. 문서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코드를 만든다든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AI 도움을 받아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급 개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솔루션 전체의 구조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팀 전체를 리딩할 수 있는 고급 엔지니어라고 하면, 기술을 조합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또 이런 것들 검토해 갈 때 AI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더 체계화해 갈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초급 엔지니어, 중급 엔지니어, 고급 엔지니어 관계없이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근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위기로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초급 개발자라고 그러면 AI에 너무 의존을 해서 개발적인 코딩적인 어떤 그런
실력 향상이 혹시 떨어지면 어떡할까라는 고민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급이나 고급 엔지니어들 개발자는 환각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AI가 잘못된 어떤 그런 코드나 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잘 판단해서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특히 초급 개발자라고 그러면은 그 결과물 자체를 리뷰하고 파악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실수가 발생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의 성능도 더 올라갈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도 개발하면서 AI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계속 보기도 하고 실제 코드라는 품질을 보기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코드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고 동작 여부를 정확하게 또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상태라고 하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입력과 출력, 로직의 흐름 등을 잘 파악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AI가 또 코딩과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좋은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한 상황이고 또 더 학습해 갈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은 해소되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AI를 잘 사용해서 그 장점을 최대화하는 데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어떠한 사례와 동향이 있을까요? 국내 사례를 살펴보니까 LG CNS의 AI 코딩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AI 코딩 솔루션이죠. 아마 내부적으로도 사용하고 또 서비스로도 제공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LG CNS가 개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AI 코딩은 챗GPT 기반 코드 생성 AI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보안이라든지 자동화된 코딩 작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약 30%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홍보 내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보안 강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코드 제한뿐만 아니라 품질 검사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프로젝트별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단순히 코딩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가이드와 지침이 있을 수 있잖아요. 프로젝트별 코딩 표준과 개발 환경에 맞춘 커스터마이징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자의 코드 이해도, 검증 능력, 그다음에 시스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요. 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도 활용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서비스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도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좀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알려진 사례가 이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오히려 챗GPT를 이용한 개발, 이런 내용이라든지 좀 범용적이고 일반적이죠. 또는 코파일럿을 이용한 개발, 좀 범용적이고, 그러니까 개발에 속해 있긴 하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과정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도 오래 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신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 정도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혹시 또 들으시는 중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알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최신 정보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찾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따지게 되니까 동영상 공개형 AI 개발 도구, GitHub 코파일럿, 탭9, 딥코드, 다음에 뭐 무비, 이런 모바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MABI, 뭐 무비라고 읽어야 될 것 같지 모바일이라고 읽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이미 제가 이전 차트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테스트 시간을 단축하고 커버리지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코드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자. 이런 식의 어떤 서비스로서의 AI, 개발을 돕기 위한 서비스로의 AI,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특정 부분에 또는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효율을 높이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조금 더 작은 범위긴 하지만 코파일럿 같은 도구를 코딩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민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키워드가 있는데요. 멀티모달과 SLMM 또는 SLM입니다. 자, 멀티모달,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디자인 있잖아요. 디자인.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디자인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보거나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보고 그것을 구현하는 코드를 생성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도 있고 점점 그 품질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설치형 LMM, SLMM 또 작은 모델은 SLM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마도 더 확장이 되고 중요성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외부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데 중소기업 또 개인 개발자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 도구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오픈되어 있고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AI 개발 도구들을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좀 기업이 회사가 좀 규모가 있고 내부 자료, 대외비, 또 비밀, 업무 기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곳, 소스 코드의 보안이 조금 더 강조되는 곳에서는요. 오히려 생성형 AI나 코파일럿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안이 중요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AI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장점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설치형 AI, 그쵸? 다음에 특정한 분야에 최적화가 되면서 보다 경량화된 모델로 동작함으로써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튜닝을 할 수 있는 SLM과 같은 작은 랭귀지 모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제약사항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고 또 극복해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즉 기업 내 설치형 AI 모델로 정보 보안 등을 그런 것들도 좀 지켜가면서 AI의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AI 주도 개발, AI를 활용한 개발에서 많이 또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고 현재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AI 시대 개발자에게 필요한 역량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우리 참석하신 분들 어떠한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또는 개발자한테 필요할까요?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겠죠. 우리만의 역할과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제가 워드 크라우드로 몇 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안이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AI, 그쵸?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것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AI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머신러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기법,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AI, 그러니까 개발자는 현재 우리 AI와 본격적으로 협업을 해서 잘 한번 개발해 보자고 하는 이 트렌드에서 조금 더 역량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AI와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 어떻게 활용할지, 그쵸?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한 서비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요하겠지요? 전문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깊이 아는 것까지는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개발자잖아요. 당연히 코드, 파이썬과 같은 언어, 프로그래밍 필요하겠지요. 맞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숙련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파이썬과 같은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은 당연하고 주요한 언어적인 특징,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든지 몇 가지 것들을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훈련과 연습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코딩을 넘어서서 Git과 GitHub와 같은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법들. 왜? 이제는 쾌속 개발,
자동화 인프라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빠르게 개발하고 반복해서 개선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이니만큼 깃과 같은 깃허브와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 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파이참과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을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있겠습니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코파일럿과 같은 도구들. 그쵸? 라지 랭귀지 모델과 같은 도구들. 생성의 AI 말하는 겁니다. AI 도구와 플랫폼 활용 능력도 중요하겠습니다. AI 주도 개발에서는 다양한 AI 도구와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필요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겁니다. 요구사항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요구사항 정의라든지, 소프트웨어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API, 기타 등등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스트 기법, 테스트 케이스라는 개념, 소프트웨어 보안이라는 개념, 어찌 보면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융합하고 연계해서 전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 어떻게 AI 도구들을 적용할 거냐 이런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제 AI라는 것이 중요해지고 또 AI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제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서비스 이런 걸 지향하죠. 자, AI를 통해서 개발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서비스, 우리가 개발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서비스, 개인화된 맞춤형 제품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처리 능력,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여기 데이터가 있죠. 대량의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 분석할 수 있는 역량,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데이터 안에 숨어져 있는 모순적인 관계, 편향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이니만큼 또 AI를 활용하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니만큼 윤리적이나 법적 고려사항도 중요하겠지요. 특히 개인정보라든지 또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강조해도 지나치 않을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들은 개발자들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AI가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갖추고 성장하고 활용해야 될 것들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특히 학습 역량은 꼭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금 여담입니다. 좀 여담이지만 한번 공감이 되는지 들어봐 주셔요. 주위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고 정년퇴직을 할 때쯤 되셔서 자격증 시험을 공부한다라고 하시면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끔 대화를 나눠보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공부하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고 학습을 계속해서 학습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우리 젊으신 분들, 또 이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성장해 가는 게 참 중요한 능력이고 역량이구나. 개발자라고 하면 그 역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절반은 재미 삼아서 또 절반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 드리는 게 있는데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용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용기냐 하면요. AI,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내려놓고 또 필요 이상의 기대도 뒤로 미루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내가 지금 개발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에 특히 개발이니까 우린 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AI를 도입해서 활용해 보겠다라는 결정과 용기 그것도 큰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경험 있는 개발자는 AI를 통해서 개발해도 되나? 라는 노파심이 들고
또 경험이 작고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AI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그런 진입장벽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도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학습이 필요하다, 또 기본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AI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대에 개발자가 학습하고 알아야 될 내용을 또 그리핑하고 항목별로 보게 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학습의 대상, 공부의 대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 이제 우리 학교의 이제 학과 커리큘럼을 보면서 한번 저도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 놓은 이 정도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일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중복기 당연히 있겠지요. 포괄적인 개발자의 역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더 범위를 좁힌 것이니까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프로그래밍,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AI, 그쵸. 머신러닝 알고리즘 당연히 알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이런 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즘에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다음에 챗GPT API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즉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모델을 직접 구성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 AI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시스템이 융합되어 있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팅, 수학, 문제 해결 능력, 다음에 뭐 자격증, 정보 보안, 머신러닝, 클라우드. 어찌 보면 공부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기본 역량을 갖추고, 기본 역량을 갖추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와 중요한 활동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적절한 AI 도구를 선택하고 적절한 AI 서비스를 선택해서 함께 협업함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정말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고 실수를 최소화하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갈 수 있겠지요. 자, AI 얘기를 하고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마냥 편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공부할 것도 많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학습해야 될 것도 많구나, 갖춰야 될 것도 많구나라고 오히려 도전적인 과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개발자분들 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 대상, 또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많이 들어보셨거나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야이실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 용어들일까요? 헷갈리면서도 나름대로 개념이 조금은 다른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요, 사람의 지능을 컴퓨터로 구현해보자, 컴퓨터 시스템이 사람처럼 생각해보자 라는 어떤 기술의 방향과 동향, 지향하는 바를 의미하고요. 또는 포괄적으로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머지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신러닝. 머신러닝은요,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구체적인 접근 방식, 구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과 구현 기술, 이것을 정의해 놓고 활용하는 것, 그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구체적인 구현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뭘까요? 머신러닝, 즉 인공지능을 위한 구현 기술의 한 분야인데요. 우리 사람의 뇌세포를 보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신경세포들이 신호, 그쵸, 뭐 화학적인 물질이라고도 하던데 그런 강도에 따라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뇌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채용해서 모델링해서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한번 구현해 보자라는 것이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딥러닝이 컴퓨팅 환경, 수행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데이터가 많아지고 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 기법들의 연구가 더 많아지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기 시작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AI 기반의 서비스들이 바로 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 그런 것들도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AI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깊이를 내려서 머신러닝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머신러닝,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구현해보자, 접근해보자.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요렇게 초록색의 점들이 있고 이쪽에 빨간색 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선을 하나 그어서 이 초록색 점과 빨간색 점을 잘 나누어 보세요 라고 요청을 드린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선 하나 그으셔서 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게 나눈 선이 요 파란색 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선 우리 어떻게 나눈 거죠? 직관적으로 봐서 한 번에 나눴고 너무나 쉽게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눈 이 선을 컴퓨터한테 나누라고 해보도록 해볼게요. 컴퓨터가 나눈다 그러면 컴퓨터는 한 번에 나눌 수 없고 아마도 반복해서 선을 그어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 잘 나눠지는지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선의 형태를 결정지어 갈 거고 최종적으로 가장 잘 나누는 선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복적인 계산에 의해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머신러닝의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단순화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에 의해서 데이터가 분류되는 요 기준, 이것을 결정 경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결정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위에 있는 쪽은 초록색이고 밑에 있는 곳은 빨간색이죠? 결정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경계를 정의할 때 우리가 함수 수식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것은 꼭 정답이 아닐지라도 방정식 같은 거,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러한 수식, 이러한 것들을 결정 함수, 판별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방식들에 따라서 데이터를 잘 나눌 수 있는 일종의 수치의 값들을 반복 계산을 통해서 찾아낸다. 이것이 머신러닝의 과정이다라고 좀 이렇게 합축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경계를 찾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데이터를 대입을 해봤더니 우리가 찾은 결정 경계보다 위쪽에 있다. 그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초록색이고 아래쪽에 위치하더라. 그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빨간색이겠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학습과 활용의 과정을 또다시 도식화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방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 우리가 잘 알고 돼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좋은 방식으로 전처리를 하고 중요한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결정 경계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맞죠? 자, 결정지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을 해봐가지고 찾은 결정 경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99개를 잘 나누고 있어. 그러면 99%의 정확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99%의 정확도를 기대하는 결정 경계를 찾은 겁니다. 학습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에 이 결정 경계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그러면 99% 정도의 신뢰를 갖고 믿고 쓰겠다. 이게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100% 정확한 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잘 분류가 됐다 이런 것이지요. 자, 이게 머신러닝이 학습을 하고 또 머신러닝이 학습한 결과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좀 더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리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넘어서 딥러닝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딥러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딥러닝의 대표적으로 욜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욜로라는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이죠. 저게 딥러닝 모델이죠. 영상을 처리하는데, 영상 내에서 정보를 찾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모델입니다. 이미지 한 장을 집어넣어서 욜로를 활용하게 되면요, 영상 안에, 이미지 안에 있는 객체들을 찾아주고 그 객체가 무엇인지까지도 레벨링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돌아와서 인공지능을 위한 구현 기술로 머신러닝, 딥러닝들이 쭉 발전해 왔고요. 예, 한 예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알고리즘과 구현 기법과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이제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때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더 좋은 더 지능적인 소프트웨어로 더 개선시켜 가는 거고, 또 하나 개발 도구로서 협력체로서 AI를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어느 정도는 알 필요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뭐 특징 정도를 한번 빠르게 봤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뚝 떨어져서 개발이 되어지고 사용자한테 전달되기보다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제시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는 그림을 하나 가져오면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oT, 지능형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비나 장치나 서비스들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가운데 데이터를 만들고 수집하고 통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제시해 보겠다라는 하나의 관점을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기술 집합체 또는 서비스 집합체인데요. 그 앞에 지능형이 붙었죠. AI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인공지능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쪽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우리 보면은 왜 모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장치, 디바이스라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맞죠?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능형 AI 엔진이 필요하고 AI 모델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CPU나 어떤 적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컴퓨팅 파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면서 오픈소스 하드웨어나 또는 전용 가속기를 통해서 조금 더 고속으로 성능 좋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머신러닝 AI를 구동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통은 AI 기반의 제품들이 있는 건데, 당연히 최근에는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함께 연동이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에는 서비스의 프로그램도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연동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AI니까 AI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AI 엔진이라든지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장치 부분과 서비스가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AI 모델, 엔진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정보들도 주고받는 이런 전반적인 구조 안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자, 잠깐 돌아가서 우리는 현재 AI 시대의 개발자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라고 해보면서 포괄적으로 역량을 받고요. 그 가운데 지식적인 학습할 대상도 보고 AI에 대한 이해, 또 AI로 개발한다는 것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그냥 대표적인 것을 체크해 보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이해폭을 넓혀가자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개념을 봤고, 머신러닝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는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하나, 이런 걸 살펴봤고, 융합 서비스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반의 AIoT, 지능형 3월 인터넷도 이렇게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학습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AI가 이네이블 된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AI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개발할 때 다양한 AI 기반 개발 도구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 스텝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소프트웨어, AI가 연계되어 있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이 조금 더 사용자한테 좋은 기능과 좋은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AI가 접목돼야 될 텐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목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와 같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좋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우리 소프트웨어에 붙여서 연계해서 우리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API가 되겠습니다. 챗 GPT와 같은 이런 사이트는요, API를 제공해 줌으로써 본인들의 AI 서비스 기능을 우리 소프트웨어에 함께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우리 제품을 지능형 제품으로 만들고 더 좋은 제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하는 API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프로덕트와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프로덕트, 고객을 위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프로젝트,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예, 좋은 제품을 만든다. 프로덕트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바꿔 말하면 의사소통을 잘하고 위기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했던 얘기네요. 너무나 중요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범위관리를 잘하고 일정과 비용을 잘 관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할 수 있고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AI라는 것을 걷어내고 치우더라도 기존에 했던 것들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AI와 협업하고 또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서도 또 우리 제품의 AI 기능을 포함시켜서 더 좋은 제품으로 버전업을 할 때에도 더 잘할 수 있고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기초 체력의 튼튼한 것이 이만큼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발하는 것 자체도 그쵸? 우리 계속했던 내용이죠. 어시스턴트, AI 드리븐 개발. AI와 함께 협업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역량. 당연히 한 번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내용도 당연히 갖고 확보해야 될 역량이 되겠지요. 자, 이제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도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그쵸? 지능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챗GPT, 이런 거 얘기를 하게 되면 프롬프트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AI와 어떻게 소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커맨드 또는 텍스트를 입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또 우리 학과의 과목이나 이런 것을 수강하거나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얘기로 간단하게 그룹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AI와 소통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프롬프트의 개념, AI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텍스트 기반의 문장을 얘기하는데요. AI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인 키워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명확성. 그 다음에 너무나 그 대화하는 내용들이 요청하는 내용들이 분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내용에 집중되는 간결성. 그 다음에 관련된 맥락을 제공해 준다는 맥락, 컨텍스트 이런 내용들이 기본 어떤 요소로 설명이 되는데 저는 이거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AI와도 AI 인공지능과도 협업이고 협력이고 코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겠죠. 우리가 회사의 동료 또는 친구
함께 협업해서 개발을 하거나 협업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대화할까요? 가능한 정확하게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요청을 하고 그쵸? 명확하게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그 관점과 그 목표를 갖고 시작하신다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AI를 조금 더 좋은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서 그쵸? 어떤 것들을 살펴봤었죠? ADD, AI, 어시스턴트 드리븐 디벨로프먼트의 어떤 발전 동향 또는 페어 프로그래밍, AI 어시스턴트, 다음에 AI 주도 개발이라는 개념을 연계해 가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개발자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았고요. 또 다양한 어떤 AI 주도 개발의 사례와 동향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역량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AI를 이해하고 그 특징과 기술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제 우리 학과에 있는 내용들, 커리큘럼 내용들을 중심으로서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그러니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무엇을 학습해야 될까? AI에 대한 기본 이론들,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수학적인 문제 해결, 클라우드, 그쵸? 다음에 챗GPT, 또 프롬프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의 활용, 그다음에 지능형 사물 인터넷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다양하게 공부할 것이 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간에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누구나 개발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할 수는 없다. 결국 AI로 개발하는 또는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어찌 보면 학습하고 더 좋은 역량을 갖추고 성장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졌다. 그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 역량, AI에 대한 이해, 그쵸? 활용 역량, 그쵸?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AI 도구를 선택해서 협업할 수 있고 플러스해서 우리 제품 자체에 AI 기능을 접목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행간에 쭉 이야기 드리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공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연습.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역량을 높여가는 습관, 학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함께 협업하는 꼭 AI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간의 협업이 더 중요하잖아요. 협업하는 능력, 의사소통하는 능력. 그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역량,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내재화하면서 AI 시대에서도 잘할 수 있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 오픈되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열심히 나가서 좋은 개발자로 성장해 보자라고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특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AI가 주도하는 개발. 아니, AI가 주도한다기보다 AI와 협력하는 AI를 통해서 어떻게 잘 개발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서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개발 과정에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개발자들이 이런 AI와 협력하는 가운데 어떻게 리딩을 하고 어떻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성장해야겠다라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기대합니다. AI 시대에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개발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더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